대동맥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대동맥 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진행 과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하는 장기로서 좌심실을 출발한 혈액은 대동맥을 거쳐 동맥으로 흘러들어가 전신의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대동맥류란 동맥경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대동맥의 일부가 혹처럼 늘어난 것을 말하며, 대동맥 박리란 세 개 층으로 된 대동맥벽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높은 압력의 혈액이 중막 내부로 흘러들어가고, 그로 인해 대동맥이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되면서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 대동맥 질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변이 진행하거나 대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동맥 수술은 늘어나거나 박리된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치환시키는 수술로서 대동맥 파열의 위험을 낮추고 대동맥을 통한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식 시간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집도인은 개용술을 통해 흉곽을 열고 대동맥을 노출시키는데, 병변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는 복부 절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조직은 혈액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대동맥을 우회하는 도관을 삽입하고 심장을 정지시킨 다음 인공 심폐기를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유지시키면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초저체온하 완전순환 정지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집도인은 병변 부위의 대동맥을 절제한 다음 남아있는 대동맥에 인공혈관을 문합하고, 필요시 대동맥에서 직접 분지하는 혈관을 다시 이어줍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대동맥을 통한 혈류의 흐름을 복구한 다음에는 심장박동을 회복시키고 혈액을 우회시키기 위해 삽입했던 도관들을 제거합니다. 이어서 출혈 부위를 세심히 지혈한 다음 신체 내부에 공기나 혈액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삽입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추정 소요 시간. 통상적인 수술 시간의 경우 짧게는 3-4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마취와 수술 준비 등에 1-2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구체적인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전신마취 관련 합병증. 전신마취 시에는 기도삭관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마취가스와 마취주사제를 투여하여 마취 상태를 유지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기도의 과민 반응, 급격한 혈압 변동 등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합병증. 수술 후 가래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면 무기폐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호흡부전,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출혈.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수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에 혈관 손상이나 혈관 문합부 누출 등에 의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염. 수술 전후의 세균 감염에 의해 수술 상처나 신체 내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소독을 시행하고 필요시 새살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심장과 대동맥이 위치하는 종격동 내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나 배액관 삽입, 반복적 세척 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조혈관에 감염이 일어나면 감염이 잘 치료되지 않고 폐혈증으로 진행하거나 혈관이 파열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즉시 감염된 인조혈관을 제거하고 감염의 내성이 높은 조직혈관을 삽입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인조혈관 우회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로 인해 입원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감염이 진행될 경우 폐혈증이나 사망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허혈성 합병증.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에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되어 혈전이 생성되거나 혈전이 동맥을 따라 이동하여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는 색전증이 발생하면 해당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신체 조직이 허혈성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뇌조직이 허혈성 손상을 입으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고, 척수 조직이 허혈성 손상을 입으면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지나 장기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해당 신체 부위나 장기가 괴사될 수 있습니다. 부정맥. 심장박동은 동결절에서 시작된 규칙적 전기 신호가 심장의 전도계를 따라 전달되면서 일어나는데, 일부 수술 환자에서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정맥은 수일 내에 정상 심박동으로 회복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항부정맥제나 항응고제 사용 또는 전기 충격기를 이용한 심박동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화되면서 저혈압, 쇼크,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심장 내부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신경 손상. 흉부에는 흉벽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늑간신경, 목소리를 조절하는 후두신경, 횡격막의 운동을 담당하는 횡격막신경,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교감신경 등 다양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들 신경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감각 이상이나 통증, 마비 등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림프액 노출. 흉부의 주요 장기와 혈관 주변에는 림프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림프관 속을 흐르는 림프액이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림프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히고 누출된 림프액도 주변 조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출되는 림프액의 양이 많고 장기간 누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림프액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유지하면서 림프액 누출을 줄이기 위해 금식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심폐기 합병증. 인공심폐기는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의 기능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장치인데,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면 심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도 혈액순환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혈전이나 공기 등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 부위에 따라 한쪽 경동맥을 통해서만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대편 뇌조직에 허혈성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술 후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나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적 보조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하지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혈류를 차단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정맥 내 혈전이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게 되는 폐색전증, 수술과 마취에 관련된 약물이나 감염, 출혈, 탈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이나 신장, 중추신경계, 심장, 소화관 등이 손상을 입는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혈액투석을 시행해야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데, 환자가 깨어나서 혈압이 안정되고 출혈이 없으며 자발적인 호흡이 잘 회복되면 기도에 삽입했던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하면서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일반 병실로 올라옵니다. 전신 마취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거나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액관은 몸속의 공기나 체액 등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수술 후에는 배액관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배액되는 액체의 양이나 성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대동맥 질환에 대한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피부를 통해 대동맥 속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피적 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인조혈관 치환 수술에 비해 전신 마취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삽입술은 수술에 비해 치료 효과가 완전하지 못한 관계로 재시술을 시행받아야 하거나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변의 진행 가능성과 대동맥 파열 시의 사망률을 낮추고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기타 추가 설명. 설명의 한계. 비록 발생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 모두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보호자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험 적용의 한계. 수술 중 또는 수술 전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 이상의 마취 재료나 수술 재료, 약물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병리 검사나 영상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동맥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